이번엔 시계. 네. 시계인데 물음표 느낌표예요. 네. 같이 보시죠. 김건희 구속기록 오늘 영장 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오전 10시 10분에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 10분 나와서 오늘 이 심사를 받으면 이르면 오늘 어쩌면 늦어지면 내일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 대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이경민 변호사님. 영장 발부될 걸로 보십니까? 안 될 거라고 보십니까? 조심스럽지만 뭐 기존의 다른 사건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네. 객관적인 증거들이 이제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나 명태균 의혹 사건에는 너무나 많고, 근데 그 객관적인 증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 육성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했을 때 사실과 다른 이야기, 아니면은 뭔가 이제 납득할 수 없는 해명,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내용의 이제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이제 재판부에서는 그런 거를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영장을 발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객관적인 증거들에 대해서 명확한 해법을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사실 높아 보인다. 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소영주 대변인님 네.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영장이 발부가 되면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이 되는 사례가 되거든요.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다룬 이 조국 전 대표 이제 사면이 되긴 했습니다만 조국 전 대표 부부도 이제 정경심 교수가 나오고 조국 전 대표가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동시 구속이 되는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의 부부가 나오는 거하고는 연관성을 지을 같이 보면 안 된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조국 전 대표 부부는 사실상 뭐 어느 정도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하긴 했으나 그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대표에 대한 과도한 수사는 정말 국민들도 눈살을 찌푸릴 만큼 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본인의 정치적 재물로 삼아서 거의 뭐 일가족을 도륙하다시피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다르죠. 지은 어떤 범죄 혐의에 비해서 너무 수사가 가혹했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지은 죄에 비해서 수사나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들이 가혹하진 않아요. 그리고 용부인이 뭐 사상 초유의 첫 구속이 될 것이다. 이런 용부인이 사상 초유 아닙니까? 16개 범죄 혐의에 갖가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용부인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두 부부가 그 구치소에 들어간 게 굉장히 진풍경일 수는 있으나 네. 아마 분리수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같이 있는 모습은 뭐 보지 못할 것 같은데 저는 구속은 뭐 100% 200% 발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당연히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게 부부 동시 구속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이거를 뭐 앞서서 뭐 조국 전 대표 부부랑 같이 비교할 상황은 아니다. 사안이 아예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살짝 지금 현재 이 서초동에 서초동의 사저 모습도 살짝 좀 보여드리고요. 중앙지법 앞에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중앙지법 앞에 모습도 살짝 좀 보여드립니다. 일단 아직 시간이 좀 상당히 남았습니다. 10시 10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뭐 이 별다른 모습이 좀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말씀은 만약에 근데 구속이 된다고 해도 윤 전 대통령과는 좀 분리해서 수감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오늘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도 심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원래 구치소에서 대기를 하죠. 그런데 김건희 윤과 다른 구치소로 특검 남부구치소로 변경을 신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원래대로 하면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이 김건희 여사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하다가 여기서 이제 수감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남부구치소로 좀 변경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서울구치소 측에 요청이 있었다고 그래요. 시위가 격화될까 봐 우려된다. 특검 이번에 848쪽의 구속 의견서를 제출을 했다라는 건데 관건은 이렇게 848쪽 준비를 한 거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앞서 알려진 것 말고 어떤 새로운 사실이 요 안에 들어가 있느냐라는 거죠. 한국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김 여사 목소리, 샤넬 직원 진술 변수 주목. 이 명품, 이 샤넬의
직원의 진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거 김 여사 목소리였어요라고 얘기하는 직원의 목소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좀 보겠습니다. 행정관 이 수행비서죠. 수행비서 행정관이 이 샤넬백 2개 받은 거를 3개와 신발 하나로 바꿨다 그랬죠. 웃돈을 얹어서 그때 교환할 때 영상 통화를 했었는데 그때 들린 목소리가 김 여사 목소리 같았다라는 직원의 진술을 확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김 여사 측에서는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창근 위원님. 바꿀 때 영상 통화하면서 아마 물건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요거 어때요? 저거 어때요? 하고 얘기하면서 요걸로 할까요? 저걸로 할까요? 한 것 같은데 그때 들린 목소리가 김건희 여사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라는 직원의 진술. 이거 증거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증거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는 모두가 녹취록 통해서 다 확인한 것처럼 보통 일반적인 목소리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하. 굉장히 허스키한 목소리면서 좀 강한 목소리 톤이기 네. 때문에 아마 3년 전의 일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당시 매장에 있던 점원은 충분히 그 목소리의 특이점을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검도 그러한 부분들을 알기에 아마 제시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비단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은 저거 말고도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이익 배분과 관련된 녹취록도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목소리들을 들려주고 확인한 거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증거로서 입증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경민 변호사님. 사실 지금 뭐 이 진술이 있다는 거 외에 더 추가적인 결정적인 관련된 이 증거가 될 수 있을 만한 걸 특검이 갖고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이걸로 봐서는 목소리만인 거긴 하거든요. 목소리 내가 이렇게 인 것 같아요라고 얘기한다면 증거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 여사 쪽에서 아니에요라고 하면 또 사실 어떻게 얘기할 방도가 없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 여사 측에서는 이제 뭐 샤넬에 이제 하루에 오는 사람도 이제 뭐 몇십 명이 되는데 어떻게 그 김 여사 목소리 특정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그 주장은 사실은 뭐 아예 뭐 말이 안 되는 주장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그 매장에 있었던 다른 직원들도 영부인이 어쨌든 제품을 교환을 하러 오는 취지였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샤넬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이 사건하고 관련하는 제3자의 그런 이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럼 특검 입장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허위 진술을 할 그런 이제 동기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신빙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사실 이 지금 이번에 영장에 적시된 혐의 중에서 가장 조금 이제 뭐 증거라든지 아니면 입증하기에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사실은 이제 건진법사 의혹이긴 합니다. 네. 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통일교 본부장의 그런 진술과 뭐 다이어리 이 정도밖에 지금 이제 뭐 관련된 증거가 없다 보니까 특검에서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이제 진술도 확보하려고 하고 지금 뭐 샤넬 측에 저렇게 이제 뭐 육성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계속 제시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확인이 되는 그런 지금 과정에 있고 뭐 저게 아니라 하더라도 나머지 혐의로도 이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뭐 그래도 영장이 발부되는 데 있어서는 뭐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은 단순히 그냥 한 명의 직원이 목소리인 것 같아요가 아니라 그날 그 현장에 있었던 그날 샵에 있었던 다른 이 직원들도 아 이건 영부인이 물건을 바꾸는 거구나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렇다고 하면 뭔가 다 공통적으로 똑같은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지금 말씀이에요. 이거 말고라도 사실 이 다른 혐의들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키워드는 시계던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계속 샤넬 얘기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로봇계 사업자 김건희의 5,400만 원짜리 시계를 전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대체 무슨 얘기냐? 여기 좀 보겠습니다.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에서 여성용 고급, 사실 여기에서 반클리프 앞에 그 모조품 목걸이가 나왔었죠. 이호환의 이 작품도 나왔었고, 근데 이 자리에서 여성용 고급 시계 보증서와 상자를 확보한 뒤 알맹이는 없었어요. 경호처와 경호용 로봇계 임차 계약을 맺었던 한 업체의 전직 대표 서모 씨가 이 시계를 구입한 사실을 특검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 씨를 조사하면서 2022년 9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해 시가 5,400만 원짜리 이 명품 시계를 김 여사한테 전달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진술에 따르면 시계를 건넸다라는 것까지도 확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서 씨는 이 시계를 영부인 할인을 받아 3,500만 원을 주고 구입했다고 특검팀에 진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걸 보면 일단 여기서 로봇계 업체가 갑자기 좀 뜬금없는데 이게 무슨 얘기 하실 수 있어요. 로봇계 윤석열 정부 때 좀 보이시나요? 용산공원 공개했을 때 그때 로봇계가 공중공중 이게 뛰어다니는 모습 그때 기억나십니까? 바로 저 로봇계 업체의 대표가 시계를 사서 김 여사를 당시에 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일단 요거부터 좀 짚어보죠. 서영주 대변인님. 네. 영부인 할인을 받아서 5,400인데 3,500을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저만 모르는 걸까요? 저 연예인 할인은 들어봤는데 영부인 할인은 또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겨레 보도도 있고 다른 기사를 보면 네. 영부인이 아니라 그 로봇계 사업자가 본인이 네. 여기를 거래하는 곳이라서 VIP 할인을 본인이 받았다라고 또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영부인 할인이 아닐 수 있다는 영부인 거죠. 할인은 저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언론사들이 이 취재가 조금은 엇갈리는 부분이고 사실 아주 단순한 겁니다. 로봇계 사업자가 앞서 봤듯이 경호처에 로봇계를 도입하는 그런 부분의 대가성으로 시계를 그것도 고가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가 뭐 5천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이거를 줬다는 건데 이게 더 참 경악스러운 게 김건희 씨가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김건희 씨가 먼저 내가 해외 순방도 하게 되면 그런 시계가 좀 필요한데 네. 좀 사다 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로봇계 사업자는 본인이 대리 구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받고 대리 구매를 해준 게 아니라 본인이 싸게 사서 준 건데 네. 돈을 돌려받았냐 했더니 그 로봇계 사업자는 거기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입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너무 작정하고 대놓고 사업을 경호처 주면서 시계를 요구해서 받고 이런 정말 그 좀 자범 수준의 이런 범죄 행위들이 이루어졌다고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이게 수사가 마무리되면 정말 얼굴이 붉어서 못 볼 만큼 그런 사실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은 사실 요 한겨레 보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보도들과 좀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영부인 할인인 건지 아니면 원래 이 대표가 여기 뭐 회원이고 멤버여서 그래서 이 좀 할인을 많이 받았는데 그 할인받은 가격으로 사서 준 건지는 좀 약간 이가 엇갈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은 김건희 여사가 먼저 사달라고 요청을 했고 다만 돈을 받았는지는 가타부터 답이 없었다 그 대표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좀 보겠습니다. 서 씨는 그러나 김 여사의 요청으로 시계를 사서 전달을 했지만 내가 비용을 댄 게 아니다 라고 진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이렇게 보면은 이창근 의원님 둘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처럼 김 여사가 돈을 주고 요거 좀 사다 주세요 해서 심부름만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사다 주세요 그러고 돈은 따로 주지 않았다라는 지금 소영주 대변인의 말씀처럼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도 좀 이상하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업체 대표는 본인의 재해를 낮추기 위해서 네. 뇌물은 받은 사람도 처벌을 받지만 뇌물을 준 사람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본인이 비용을 낸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아마 국민들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일단 시행은 된 겁니다. 당시에도 국회에서도 떠들썩했었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있었고 왜냐 다음 해에 정식 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네. 약 8억 원에 해당되는 사업이 예산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사업 자체가 또 예산 편성이 취소됐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황을 봤을 때는 과연 심부름만 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아하. 그래서 설사 업체 대표의 말대로 본인이 심부름했다. 네. 그러면 그 자금 출처가 뭐냐인데 현금을 아무리 영부인이라 하더라도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현금을 준다는 것도 그럼 그 돈의 출처가 뭐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의심하는 것처럼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 영부인이었던 김정숙 여사 때처럼 그럼 그것도 특활비 명목의 그런 쌈짓돈 아니냐, 국가 돈 아니냐 이런 또 의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정말 밝혀져야 되고 제가 더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가 조작만 있는 줄 알았는데 3부 토건이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품 목걸이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명품 시계가 나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것이 또 나올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아니 처음에 도이치모터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삼부토건이 나오고 지금 목걸이만 있는 줄 알았는데 시계가 나왔다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명품들 같이 좀 볼까요? 네. 이런 거죠. 목걸이가 처음 목걸이도 2개가 나와서 이 목걸이가 이 목걸이 아니야라고 했는데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정가 6,200만 원대의 반클리프 목걸이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이 된 게 있고요. 그라프 목걸이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있고 그리고 건진법사를 통해서 전달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명품 가방이 또 2개가 있었죠. 그런데 이거 말고 오늘 나온 건 이거다. 바쉐론 콘스탄틴 5,400만 원대의 시계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실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실물이 확보가 되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 현재까지는 의혹입니다. 다만 역대 이렇게 명품을 뉴스에서 많이 소개를 한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여기 나와 있는 이 반클리프 목걸이 이거는 모조품이다. 일단 이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된 건 모조품이라고 확인이 됐죠. 근데 요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품은 따로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라는 게 지금 특검의 촉입니다. 특검의 수사 내용인 거죠. 왜? 다음 기사 볼까요? 김건희 착용 목걸이 구매 명단의 이름 특검 서희건설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이 반클리프 아펠 굉장히 고가 6,200만 원짜리 목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국내에서 몇 개 있지도 않고 이거를 있지도 않은 몇 개를 사는 사람은 더 확실하게 특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산 사람을 보니까 해당 딱 고 디자인 산 사람을 보니까 서희건설의 비서실장이라고 얘기가 된 거예요. 이 관련해서 구매자 명단을 압수수색을 통해서 특검이 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온 게 구매 명단에 서희건설의 비서실장의 모친 이름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보니까 이 비서실장이 최 씨예요. 최 씨의 엄마가 가서 먼저 목걸이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최 씨와 엄마가 같이 가서 보고요. 여기서 이 반클리프 관계자가 사장과 또 통화를 하고요. 이후에 돈을 현금으로 지불을 안 하고 상품권으로 바꿔서 목걸이를 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이 결제 방식이에요. 상품권으로 산 것도 아이고 한번 세탁했구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처음에 현금으로 굳이 현금으로 일단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샀고요. 이걸 다시 롯데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꿨어요. 이걸 다시 목걸이를 샀다라는 겁니다. 이런 방법, 이경민 변호사님. 이거 보면 일반 잘 법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좀 수상한데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보통 현금으로 상품권을 구매를 해서 사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경우는 조금 이제 뭐 가격적으로 조금 이제 낮은 할인을 위해서. 할인을 위해서 사는데 사실 거기서 그대로 상품권을 결제를 하지 다른 상품권으로 다시 교환을 하는 경우는 사실 없거든요. 왜냐하면 또 할인율이 또 차감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럼 본인 입장에서는 손해를 감수를 하고 저렇게 산다는 건데 이미 구입 지금 하는 그런 루트부터가 사실은 좀 일반적인 루트가 다르고 그리고 너무나 고가의 목걸이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때 당시에 구매를 했을 시점에 어떻게 보면 한정된 수량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보증서를 따라서 가면 누가 샀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서희건설 측에서 이게 어쨌든 구매를 했다라는 점은 지금 드러나고 네. 그럼 그 목걸이가 지금 누구에게 있는지 그거를 파악을 해본다면 네. 이게 지금 어쨌든 너무나 고가의 목걸이인데 이거를 또 함부로 잃어버리기도 쉽지 않은 물건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의혹이 해명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당시 그 공교롭게도 대선 시점에 구입을 했고 그랬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게 충분히 이후에 전달이 되고 나서 그에 대한 특혜나 아니면 대가성으로 뭔가를 이제 받은 게 없었는지 뭐 지금은 이제 뭐 의혹이 제공되고 있는 부분이 뭐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자리로 가게 된 게 아니냐 그 사위가 이제 그렇게 가게 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조사를 할 것이고 네. 사실 이렇게 지금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누군가의 진술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뇌물과 관련된 부분에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특검 조사를 해가면서 추가로 밝혀질 부분들이 더 있을 것이다라고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절대로 끝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끝은 아닐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 일반 혹자는 아니 그냥 서희건설에서 자기네가 알아서 쓰려고 산 건데 이걸 왜 굳이 김 여사한테 갔다는 정황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모델이 같다고 네 목걸이 모델이 같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매할 당시에 이 최 씨와 최 씨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30대처럼 보이는 50대 멋쟁이 여성에게 선물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샀다는 거예요. 서영주 대변인님. 네. 30대처럼 보이는 50대 멋쟁이 여성이 혹 여사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말 있는 그대로 액면으로 보면 네. 30대처럼 보이는 50대 멋쟁이. 네. 그러니까 멋쟁이는 빼버리고요. 그냥 50대 여성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김건희 씨가 좀 관리를 많이 받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늘 병원에 가서 이렇게 관리를 받기 때문에 50대로 안 보이고 확인되지 30대로 않은 사항입니다. 네. 아니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30대처럼 보이는 50대 여성 하면은 김건희라고 딱 특정이 될 거는 같아요. 반클리프와 30대, 50대, 그 다음에 서희건설과 김건희 씨와의 관계, 그 다음에 서희건설 측에서 그 초청받았잖아요. 대통령 취임식 때. 이런 관계들을 보면 사실상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의심해도 김건희다라고 저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됩니다. 이건 누가 봐도 김건희 여사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정황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중간에 하신 말씀은 개인 의견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이게 물건이 설령 같다고 쳐도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야 범죄 혐의가 사실 이게 성립을 하는 거죠. 아까 살짝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서희건설의 이 사위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사위가 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됐다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 본인의 비서실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우리 비서실장은 제가 원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이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 옆에 있는 인사를 하는 우리 장제원 비서실장이 한 분을 잘 선택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저한테 3번을 물어요.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걱정 마시고 하여튼 뽑아주십시오. 그랬더니 며칠 뒤에 우리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이력서를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난 다 괜찮아요. 그냥 정해준 대로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추천을 했다. 대통령실에서 라는 얘기인 거죠. 관련해서 이창근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러니까 뭐가 명확하게 딱 확정되는 연결고리는 드러나지 않은 상황인데 사실 이런저런 정황으로 봤을 때는 이게 퍼즐이 이렇게 맞춰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죠. 그리고 오너 일가잖아요. 오너의 일가가 공직에 아무리 공직자 출신이라 하더라도 다시 공직에 임명이 된다? 근데 그것도 총리 비서실장이다. 네. 굉장히 우연의 일치치고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거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이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많이 회자가 됐지 않습니까? 서희건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도 사실 유야무야 된 적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합리적 의심은 충분히 가능하다. 네. 여러모로 봤을 때 수상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아까 말씀 중에 나온 것처럼 이게 지금 끝이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검의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영장은 발부될 것인가 또 같은 관전 포인트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